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나날이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지면서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게다가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며 대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대기에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오늘도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입산 자재를 비롯해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등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대기 속 기온은 쑥쑥 올라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3도까지 올랐고요. 이제 낮에는 겉옷이 조금 덥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포근한데요. 대구의 기온 오늘 6도, 안동 4도, 김천 영하 1도, 포항은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넘겠고요. 경주는 오늘 최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고요. 일요일 오후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전 2,20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남긴 울진 삼척 산불. 원인은 물론 누가 불을 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이후에도 경북에서만 147건의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중 60%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지자체의 산림 공무원이 산불 진화에서 수사까지 도맡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4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변 수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거센 불길로 변했습니다. 이 화재로 9일 동안 2만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 2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차에서 던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거에 대한 크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1년이 넘게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다면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울진군은 지난 1년간의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조만간 기소 중지를 신청하고 추후 사건의 단서가 새롭게 나올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뚜렷한 게 나온 게 없어서 이제 기소 중지를 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도가 돼가지고 처벌을 못 한다 이러면 그 참 곤란하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소시효를 중지를 시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 경북에서만 147건의 산불이 났는데 실화자나 방화범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 60%에 이릅니다. 지난달 울진군 기성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현장에서 방화 증거물까지 확인했지만 한 달 넘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의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실무에다 산불 진화와 산불 수사까지 과중한 업무를 도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 공무원은 이렇게 일반적인 공무원 업무부터 산불이 나면 소방처럼 나가서 산불을 직접 또 진화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건 처리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일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산불 방화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검거된 전국의 산불 방화범 1,100여 건 가운데 징역형 처벌은 2%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대형 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5월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불 예방과 중요 목조문 화재 안전 대책, 화재 취약 지역 관리 강화 등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형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림 인접마을 순찰과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소화 장치 교육을 강화합니다. 경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27.5%인 3,900건이
봄철에 일어났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서 비롯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가 외동산업단지에 미래자동차의 소재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연구단지에 3개의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올해 성형 가공센터 등이 조성돼 자동차 부품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중심부에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연구를 맡을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연구단지에는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와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센터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이 중에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가 다음 달에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이곳에선 열과 진동, 소음 측정기를 비롯해 3D 프린터 등 각종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센터 운영은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맡고 자동차 소재와 부품에 대한 각종 시험을 해주고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물성을 개발을 하고 그 물성이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로 제작하기 힘든 것들을 3D 프린터를 해서 시제작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와 개발, 제품 시험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에선 연구단지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 공주대학교나 군산의 다른 쪽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 지역에서 같이 해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부품 소재 성형 가공센터를 시작으로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는 올 연말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센터는 내년 9월에 준공됩니다. 경주시는 연구단지 조성으로 경주가 부품 생산 공장에서 미래차 전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지역의 어떤 자동차 산업 분야뿐만 아니고 연접해 있는 영친이나 경주 경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차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연계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과 함께 178억 원을 들여 신기술과 연구장비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등 미래차 산업단지 혁신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청년 맞춤형 예산 142억 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의 74억 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과 지역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 등 10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년 정책 전담 부서인 일자리 청년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를 떠나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당장 소득은 조금 줄어도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귀농 3년 차를 맞은 박재훈 씨. 도시에서 하던 플랜트 용접사 일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농촌으로 옮겨 분재원을 차렸습니다. 맞벌이 도시 시절보다 소득은 조금 줄었지만 만족감은 큽니다. 소득적인 면에서는 전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박 씨 같은 귀농인은 꾸준히 증가해 포항시의 귀농 인구는 3년 새 31% 늘었고 주거지만 옮기는 귀촌 역시 34%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귀농 귀촌한 전국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에서도 10가구 중 7가구가량이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 환경과 농업의 발전 가능성, 가업 승계 등의 순이었고 청년 귀농인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주요 소득 장목은 논벼, 노지채소, 과수 등의 순이었으며 귀농 5년차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첫 해에 비해 41% 증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농지와 주택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융자 지원금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금액이 조금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뭘 또 시작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또 작은 돈 같아서 농촌도 옛날처럼 그냥 싼 땅이 요즘 없거든요. 귀농 귀촌의 형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자형 귀농 귀촌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1,346명의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 전국 2,0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서 구, 시, 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 이번 주부터 경북의 초등학교 41곳에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학부모들의 기대가 큰데 인력과 공간 부족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들입니다. 정규 수업은 오전에 끝났지만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학교 돌봄 교실에서 지내는 겁니다. 3남매를 키우는 학부모는 학교가 아이를 더 오래 돌봐준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친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부모님 도움으로 이제 육아를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었었고 늘봄 학교로 오전하고 이제 저녁 시간까지 학교에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들은 학부모로서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뒤쪽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2학년들의 연계형 돌봄 교실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교실 하나를 쪼개 2개 반이 나눠 쓰는 겁니다. 오전 7시 반부터 하는 아침 돌봄과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저녁 돌봄 교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학 이후 수요 조사에 나선 탓에 참여할 아이들 수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구해야 할지 강사를 써야 할지 아침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학교는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경북 대부분 학교에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큰 학교는 교실도 없고 애들도 다 못 받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수요는 없는데 이제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불균형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혀 대안이나 고민 없이 그냥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덜컥 시범 운영하겠다고. 학교들이 준비를 마치려면 아침과 저녁 돌봄 교실은 사실상 다음 달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마다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인력 채용이라든지 회계 관리라든지 그 외의 어려운 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마다 독특하게 가장 잘 맞는 늘봄 학교 모델을 찾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오는 2025년에는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오는 10일까지 학교 급식소와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교차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식약청과 도교육청, 시군 등이 참여해 과거 식중독 발생 학교와 비가열 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와 식재료와 조리시설 위생 상태, 지하수 소독장치 작동 여부 등이며 조리 음식과 식재료 등 60여 개 품목은 수거 검사도 병행합니다. 울진군은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울진학사 시설을 개선하고 입사생의 공공요금도 군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학사는 지난 2017년 125억의 예산으로 서울 이문동에 16층 규모로 신축해 정원 139명으로 운영 중인데 이번 처음으로 시설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올해 서울 지역 대학 재학생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산시 등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 회원 지역이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동맹은 최근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되면서 부산 수영구 등 7개 지자체가 새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지역에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23곳으로 확대됐고, 이들은 원전 방제 예산 마련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과 고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주시와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 기준을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입니다. 경주시는 2,077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며, 울진군은 오는 17일까지 접수받아 폐차 후 LPG 화물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박물관 학교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신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역사 문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0번째 입학생을 받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며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벌써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게다가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며 대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대기에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도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입산 자재를 비롯해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등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대기 속 기온은 쑥쑥 올라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3도까지 올랐고요. 이제 낮에는 겉옷이 조금 덥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포근한데요.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4도, 김천 영하 1도, 포항은 12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까지 기온 다 넘겠습니다. 경주는 오늘 최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청도 2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영양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양 2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며 계속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